남과 북, 미국의 고위 외교관이 모두 참석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던 스웨덴 국제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회의 기간에 북한과 미국 간에 긴밀하게 협상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는 분석도 있지만 본격적인 실무 협상으로 보기에는 제약이 많다는 분석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스웨덴 국제회의 결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네, 자 먼저 이번 회의가 어떤 행사였는지 이 일정하고 개요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네,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근처에 하크 홀름순드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 있는 리조트 호텔에서 19일 토요일부터 21일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회의는 스웨덴 외무부와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특별 국제회의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물은 스웨덴 외무장관을 비롯해서 연구소의 이사장과 연구소의 소장, 그리고 남과 북, 미국의 북핵협상 대표 이렇게 6명이 주요 참석자로 일정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는 전체적으로 6명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와 또 일부 참석자들이 나가는 소그룹 대화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회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비건 대표가 좋았다. 이 발언 말고 뭐 또 공식적인 결과 발표는 없었습니까? 네, 남과 북, 또 미국 쪽에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 황보선 기자가 스톡홀름에서 미국의 비건 대표로부터 좋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남과 북, 미국에서 나온 말 중에서 그것이 유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회의를 주최한 말스트롬 장관에는 스웨덴 언론에 간략하게 이번 국제회의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내용은 한반도 발전을 주제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구체적인 주제로는 신뢰 구축, 경제 발전,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화 방안 이런 것들이었다. 그리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좋은 준비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예. 말이 스웨덴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미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쯤 열린다. 미국 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또는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으로 이번 그 협상을 이해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것은 없습니까?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비핵화나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의견 교환은 있었지만 실무 협상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스트롬 장관이 소개한 대화 주제는 장기적이고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나 비핵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자, 그런데 북한과 미국의 협상 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양자 협상도 좀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핵화나 그 상응 조치 방안을 협의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의견 교환은 가능하지만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하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비건 대표의 경우는 협상이 가능할 수 있는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북미 고위급 협상 대표인데 지난번에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 예방을 했고 폼페이오 장관과 면담을 했습니다만 최선희 부상은 그 면담 결과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영철 통전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서 워싱턴 방문 결과를 보고하고 협상에 대한 지침을 받아야 되는데 최선희 부상은 그 지침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의 정부 조직 관계를 보면 통일전선부와 외무성 관계가 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통일전선부 소속이고 최선희 부상은 외무성 소속입니다. 외무성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일정에 대해서 통일전선부가 중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번 스웨덴 합숙 담판에서 비핵화 문제 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 행사는 유동성이 매우 큰 행사였다라는 게 큰 특징이기 때문에 예.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있긴 있는데 그건 아주 굉장히 최대한의 기대치라고 볼 수 있고 대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기대치라고 하면 북미 협상 대표가 서로 상견례를 했을 수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입장을 상호 교환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수준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표준적인 기대치가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기대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상은 최선희 부상이 비건 대표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표준적인 시나리오 가능성이 한 70% 정도로 보면 나머지 최대치나 최소치 가능성은 뭐 10%나 2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일본 외무성 국장도 스톡홀름으로 날아갔는데 국제회의에 참석을 했다 이런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스웨덴 쪽이나 국제 외신을 보면 가나스키 겐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참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나스키 겐지 국장은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스톡홀름에 가서 비건 미국 대표를 만나서 사전 또는 사후에 회담 결과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건 대표가 비건 대표를 만나서 국제회의 내용 또 북한과의 면담 내용을 파악을 한다면 이것은 외교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국제회담 대표가 회의장에 못 들어가고 그랬다면 비굴한 장면을 연출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평가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였습니다.